피기까지는 시를 한번 수업해 볼 건데, 여기 보면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썼다고 했잖아. 김영랑은 대표적으로 무슨 파냐면 시문학파에 속해요. 시문학파면서도 무슨 시를 썼냐면 시문학파가 주로 순수시를 썼는데, 뜬금없이 왜 이 시문학파하고 순수시를 이야기하냐면, 김영랑의 시를 보통 이 시를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연계하는 것 중에서 같은 김영랑의 작가인데 조금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굴차고라는 시가 있어요. 김영랑의 시 중에서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종종 비교가 되는 시 중에 하나고, 혹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하기보다는 도굴차고라는 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정리를 조금 보면 뭐 다 비슷비슷한 말, 잘 봤던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생소한 게 유미라는 말이 나올 거야. 유미적이다. 유미적이다는 건 미적인 거, 미를 이야기하는 거. 미를 위주로 이야기하는 걸 보통 우리가 유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유미적인 거다라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문장 형태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 첫 번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했어. 그럼 아직 폈어? 피지 않았어? 피지 않은 거네. 아직 피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아직 피지 않았지? 그런데 그 다음 봤더니 나는 아직이라고 했죠. 나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내 봄이에요. 내 봄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이야기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뭐하겠다? 나의 봄을 뭐하겠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내 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문장상 추정해보면 아마 내 봄은 뭘까라고 하면 여기 모란일 확률이 있겠죠. 자, 다시 두 번째,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뭐하는 날?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이라면서 뭡니까? 음성 상징어도 사용했죠. 자, 음성 상징어도 사용해서, 그죠?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모란이 떨어졌으니까, 뚝뚝 떨어졌으니까 하강적이죠. 그러면서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봄을 여인 뭐다? 서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 봄과 내 봄을 여인 서름을 생각을 해보면 모란이 곧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란이 곧 이꼴 뭐가 된다? 나의 봄이 되는 거다라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월의 어느 날이라고 했죠. 자, 5월의 어느 날이니까 당연히 5월은 우리가 계절상을 생각해보면 어떤 날? 꽃이 이제 다 지고 여름이 오는 시즌이겠죠. 여름이 다가오는 시즌이겠죠. 여름이 오고 있겠죠. 자, 그 하루 무덥던 날이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두 없다. 모라는 자취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5월의 어느 날은 어떤 날이냐? 모란이 자취도 없어진 날이니 나에게는 무슨 날인가? 되게 서름의 날이겠죠. 예상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 내 보람. 당연히 내 보람은 뭐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모란이겠죠? 그런데 보람이 어떻게 돼? 서운케 무너졌다. 당연히 꽃이 없으니까. 모란이 없으니까죠. 그러면서 그 다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이 말을 보면 뒤에까지 같이 갈게요.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자, 모란이라는 자체가 나의 봄이고 모란을 통해서 뭐다? 내 한 해를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only 뭐밖에 없다? 모란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고 모란이 있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식이죠. 그러면서 360날 한양, 마냥, 우엄내다, 섭섭해준다. 그럼 360날은 무슨 날? 바로 모란이 지는 날.
모란이 없는 날이죠. 그래서 나는 뭐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마지막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뭐한다?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뭐한다? 모란이 필 때까지 뭐한다? 기다리겠다 라고 하죠. 당연히 기다리겠다면 모란이 피는 게 나에게는 희망이고 꿈이고 내 보람이니까. 맞죠?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자신 뭐한다? 의지가 있시 기다리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나왔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번을 구조를 보면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내신에서 보통 내는 편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맞죠? 마지막에 있을 태요가 뭐가 돼요? 얘가 서술어가 되죠. 그럼 여기가 봄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순서의 문장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도치법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여기 다른 색깔로 갈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이라고 하는데 찬란한 건 왜 찬란하냐? 라고 하냐면 모란이 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다라고 하는 건 왜 슬퍼요? 모란이 뭐 했으니까? 졌으니까 슬픈 거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이라는 자체는 서로 성립할 수 없는데 성립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치와 역설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마지막 정리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은 모란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모란이라는 자체를 뭘로 갑니까? 피기 전과, 그죠? 핀 후, 진 후, 이렇게 됩니다. 전과 후를 보면 당연히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이 기다리고 나서 지고 나면 뭐합니까? 당연히 슬프죠. 맞죠? 슬프지만 그걸 다시 뭐합니까? 끝까지 얘는 피기까지 뭐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뭡니까? 모란 말고는 없죠. 자, 여기까지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쭉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봄이라는 계절의 소멸을 앞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자는 그 대상, 모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특히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무슨 정서, 주관적 정서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부분 계산해보면 첫 번째, 특정한 계절 배경, 당연히 뭡니까? 봄이라는 계절에 아름다운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2번은 답은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하나 나왔죠. 뭐냐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한다는 말은 곧 뭡니까? 1인칭 표현을 쓴 걸 말하니까 이 시에서는 나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정된 시간 동안 종속하는, 그렇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얼마 없는데 그게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어난 순간 전후의 기다림이 희소성이다. 당연히 3번하고 4번은 맥락상 연결이 되죠. 그럼 5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서 섭섭해 우는 게 무리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나죠, 나. 내가 only 뭐합니까? 모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